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군사 쿠데타로 국가 비상사태에 놓인 미얀마 사태가 현재 7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 여사, 국가 고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문민정부로서 5년 동안 미얀마의 민주주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쿠데타 군부 앞에 문민정부는 힘없이 무너졌고 민아웅 홀라잉 군 총사령관이 강제로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수치 여사와 윈민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가지 죄목을 수치 여사에게 씌웠는데요. 죄목의 불법 수입, 코로나 수칙 위반, 뇌물수수 등 이것저것 해서 한 7가지를 혐의를 씌워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민들이 굴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쿠데타를 반대한다. 그래서 미얀마 제1도시인 양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해온 시민들이 격렬한 반쿠데타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군부 최고 수뇌 훌라잉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구타, 체포, 구금, 발포 등 잔인한 수단을 써서 폭력적으로 평화 시위를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시위에서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APP. 이 단체의 집계에 의하면 7개월 동안 사망자 수가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거죠. 그동안 평화적 시위로 대항했던 미얀마의 많은 청년들은 군부의 반인권적 진압에 점차 폭력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제 총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수개월 동안 군경과 맞서서 기습 시위 또는 경적 시위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부에 저항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인종 국가인 미얀마는 다수의 버마족이 국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탄압해왔죠. 따라서 오래전부터 소수민족들은 중앙정부의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들과 중앙정부와 이들이 무력으로 대치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들조차도 이번 쿠데타 이후 문민정부가 붕괴되자 민주진영인 임시정부 NUG에 협조하여 군부를 상대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가운데 카친족, 카렌족, 이 무장 세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민주진영 쪽의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부탁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지원해 주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어왔던 민족동맹 소속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6일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우리는 인민방위군을 창설한다. PDF 인민방위군도 창설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훌라잉 쿠데타 군사정권을 군 테러리스트라고 칭하고 군부 정권에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두아라시 라라는 임시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행은 SNS를 통해서 국민에게 군정을 향한 저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항전을 촉구했던 겁니다. 두아라시 임시정부 이 대통령은 이 혁명은 정의로운 혁명입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연방연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혁명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수민족들이 오랜 동안 염원해온 차별 없는 국가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일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쿠데타 군부는 실권을 장악하면서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1년 후에는 다시 선거를 통해서 민정으로 이양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사령관 플라잉은 자신을 스스로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최근에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 2년 동안 연장한다. 2년 동안 더 연장이 아니라 더 집권 내지는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쿠데타 세력은 이렇게 권력을 연장해 가면서 마음대로 미얀마 국민의 인권과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방송해 드렸습니다만 미얀마에서는 이와 같이 군부의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죠. 이 상식적인 이런 사태를 외부 세계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2의 수도인 만달레이에서는 스님들이 제자들과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 방위군을 지지하라, 혁명가를 도와달라, 군사 독재 아래서 죽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지난 4일 소수민족 카렌 자유군이 지난 한 달 동안 쿠데타군과 133번째의 전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는 군부의 탄압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사태를 외부 세계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지 세력의 지원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현재 항쟁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언론 통제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내전 상황이 간헐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한국에서도 미얀마 유학생과 교민의 중심으로 또는 한국 내 지지자 모임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혁명을 위한 연대 집회 같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비슷한 시대를 거쳐온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미얀마 사태가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감사합니다.